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입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수시 모집을 공략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력 저하에 따른 질병이 늘고 있고 계약과 맞물려 유행성 눈병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료협력 등 남북교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 하락과 위생 논란 속에 천일염 생산자들이 서울 코엑스에서 소금 박람회를 열고 우리 소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행성 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한풀 꺾이긴 했지만 계약과 맞물려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7살 수연이는 지난 주말부터 눈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이 붓고 충혈이 지속되면서 이물감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닷새 만에 엄마까지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수건도 따로 쓰면 바로 이제 삶아서 사용하고 나름 접촉 안 한다고 이렇게 바로 손도 자주 씻기고 그랬는데도 걸렸네요. 올여름 유행성 각결막염 등 눈병 환자가 급증해 안과마다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초등학생과 아동 환자가 많았고 온 가족이 감염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행성 눈병은 여름철 질환으로만 알려졌지만 연중 발생하고 특히 조가 어린 추석 무렵까지는 기승을 부립니다. 최근 신학기 시작과 함께 활동 반경이 커지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유행성 눈병은 알레르기성 안질환과 초기 증세가 비슷해 혼동하기 쉽고 자칫하면 치료 적기를 놓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신이 전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러지로 오인이 돼서 그냥 눈병이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어떤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과 접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환절기에는 감기와 비염,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도 발생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고3 수험생 교실에서는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 막이 올랐습니다. 각종 정보가 본물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입시 전문가들은 공적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귀 기울여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진학 상담실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 전형을 앞두고 수험생이 지원해야 할 대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6곳의 원서를 낼 수 있지만 눈높이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그 대학을 가고 싶은데 성적이 돼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먼저 보고 과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대학은 70%, 광주 전남대학도 60% 이상을 수시로 뽑다 보니 수시 전형에서의 선택이 대입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됐습니다. 진학 담당 교사들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알맞은 전략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이렇게 이제 상향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만류하고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끔 유도하는 편이죠. 광주시 교육청은 교사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입시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전형을 어떤 전형을 쓸 건지 수시 종합 전형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고 여러 전형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지금은 이제 골라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은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입시 전문 교사가 담당하는 특별 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가을 날씨에 성큼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한때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아침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이나 반식욕이나 조경만 해도 갑자기 변하는 체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여야의 대치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집권 패권주의와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 제도를 깨고 정치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 제도의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30년 전 만들어진 현행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발전에는 기여했지만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패권주의와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바뀌어가지고 바뀌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권역별 비례대표도 도입을 하고 말이죠. 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분단 70년을 맞아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북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모든 점에서 교류를 늘리면서 상호 이해를 높여나가고 그럼 서로 상호 신뢰하게 될 것이고. 정 의장은 지난 20년 동안 영원한 화합과 통합의 정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남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회와 4.19 혁명기념관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은 진도 팽목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은 개수교차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시내 61개 교차로의 하루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개수교차로가 24만 9천 대로 가장 많았고 상무교차로가 21만 4천 대, 산월 분기점이 17만 8천 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루 총 교통량은 589만 대로 지난 2013년에 비해 10만 대가량 줄었으며 수안이나 첨단 등 대규모 택지 여파로 1순환도로 내 통행량이 8%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에서 시외로 나가는 교통량은 서광주 나들목이 하루 6만 4천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노사 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금호타이어 파업의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노사 양측에 중재의 자리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노사 양측에 중재의 자리를 제안하고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금싸라기 땅으로 불렸던 호남대 쌍촌 캠퍼스의 부지 매각이 무효화됐습니다. 호남대학교에 따르면 호반건설 계열사인 TS리빙이 낙찰받은 쌍촌 캠퍼스 부지 매각이 최종 무효 처리됐고 입찰 보증금 200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호반건설 측은 쌍촌 캠퍼스만 먼저 계약하고 함께 낙찰받은 천안 땅은 나중에 계약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호남대는 분리 매각은 공고에 없는 내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을 돌며 콜센터를 차려 억대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으로 만든 꽃다발을 이용해 현금을 챙겼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승강기에 타는 두 남성, 손에는 돈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주머니와 가방에서도 나오는 돈다발, 모두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것들입니다. 이들은 천안과 여수, 광주 등의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조직적으로 전화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나 원룸 등 주택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1, 2개월 내지 수주일 만에 옮겨 다니면서 경찰을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상담원들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제23금융권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9달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32명으로 피해액도 7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액이 2천만 원대 갚아야 되니까 30% 넘는다더만 그래서 써보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현금 인출 시 CCTV 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꽃배달 업체에 선물을 할 것처럼 300에서 500만 원 상당의 돈 꽃다발을 주문해 피해액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물용으로 돈 꽃다발을 제작해달라 해가지고 인출책이 그걸 수거하러 가가지고 그걸 편찬하는 수법입니다. 경찰은 총책 33살 강모 씨 등 15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전화 상담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경기 불황에 따른 저금리 대출이나 메르스 지원금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목돈이 필요했던 47살 조모 씨는 최근 정부에서 저금리 정책 자금이 나왔다며 대출을 받으라는 상담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통장 거래 내역이 많을수록 대출금이 많다며 거래 내역을 늘리기 위해 돈을 조 씨의 통장으로 입금할 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반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조 씨의 통장에는 실제로 1,000여만 원의 돈이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인출 전 조 씨는 그런 대출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걸 알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 씨 통장의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것으로 사기범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 씨를 이용해 돈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전에는 뭐 경찰청이다 검찰청이다 뭐 이렇게 호칭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딱 스마일론 하면 치면은 나와요. 근데 스마일론이라 하니까는 믿은 거죠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제 이 대포 통장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제가.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경기 불황을 이용해 안심전환 대출이나 햇살론 등 대출 상품인 것처럼 속여 사기를 치거나 메르스 피해 지원금을 받아가라며 피해자를 속이는 등 영세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에 응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수사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비밀번호를 물어본다든가 돈을 인출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기범의 목소리까지 공개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올 들어 7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360여 건으로 피해액만 21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유치원 CCTV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CCTV를 유치원 내부에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책임 회피식 CCTV 설치가 아닌 아동학대 방지에 필요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재 여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선친의 출생지 확인 소송에 대해 오늘 선고를 합니다. 정 여사는 지난해 12월 부친의 자필 이력서와 회고록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남구 양림동이 부친의 출생지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남구는 양림동을, 정율성 기념사업회는 동구 불로동을 정율성 생가라고 맞서고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시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만원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80년 당시 정의평화위 임시간사였던 정형달 신부 등 5명의 고소인은 다음 주 광주지법에 지만원 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지만원 씨가 87년 천주교 정평위에서 제작 배포한 5.18 사진 자료집을 북한과 주고받은 사진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모 사립고의 교사 채용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고교 동창인 54살 이모 씨가 교사 채용을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과정에서 이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갚아주겠다며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조 의장은 친구인 이 씨가 돈을 갚겠다고 했고 사기 부분은 몰랐다며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와 SK의 시즌 12차전 드라마 같은 역전극이 펼쳐졌지만 기아에게는 악몽 같았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경기 내내 승리를 이끌어갔지만 9회 말 허탈한 역전극이 펼쳐지며 순식간에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3시간 동안 앞서가던 경기가 30초 만에 뒤집혔습니다. 1회부터 기아가 주도권을 잡았고 이범호의 홈런까지 분위기는 기아의 3연승으로 기울었습니다. 잘 터지지 않는 타선이지만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선보이며 경기 내내 앞서갔습니다.
48일 만에 선발로 나선 홍건희는 5이닝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데뷔 첫 선발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차근차근 경기를 풀어가던 기아. 이 2점차 승부를 지켜내며 무사히 윤성민에게 9회 말을 맡겼는데 믿었던 윤성민이 SK 정상호에게 끝내기 홈런을 허용하며 순식간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허탈한 패배. 이 다잡은 승리를 눈앞에서 날려보는 기아는 말없이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SK전에서 1승씩 나눠 가진 기아는 오늘부터 수원에서 KT와 2연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상대 전적에서 KT의 9승 4패로 크게 앞서 있는데요. 어제 악몽 같은 역전패를 씻어내고 오늘은 승리를 챙기기 위해 박정수 선수가 나섭니다. KT 선발은 옥스프링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가격 하락에 난데없는 위생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천일염 생산자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며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고 있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지 천일염 가격이 예년 같지 않습니다. 20kg에 5,000원으로 예년의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절임 배추와 김치 수입이 늘면서 소금 소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9일까지 서울에서 소금 박람회를 열고 천일염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추석 명절에 앞서 판로를 개척하고 식품이 아닌 미용 등 다른 산업 분야 활용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전국의 81%, 3,000여 헥타르에 이르는 전남의 염전에서 시설과 바닥재 교체, 주변 환경 개선 등 천일염 명품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생적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미 95% 이상의 염전들이 친환경적으로 소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100% 친환경적인 소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천일염 위생 논란에 생산자들이 강력 대응하는 등 천일염 산업을 지키기 위한 주산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국전력이 광주와 대구에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전력설비 실증단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감지 기술을 적용해 전력설비를 점검하는 기술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광주와 대구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설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맛의 고장 광주를 알리기 위해 향토음식 육성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향토음식 육성위원회는 앞으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관광상품화해 맛의 고장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또 향토음식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남도밥상 메뉴 개발, 식문화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최근 1년 동안 고용 창출 실적과 고용 환경 등이 우수한 16개 기업을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고용 우수 기업에는 2년 동안 경영 안정 자금 한도 증액과 보증료 인하, 수출 진흥 자금 우선 지원 등 16종의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는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186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